지금은 2021년 7월 6일 오후 한 6시 가량 됐습니다. 제가 끌려 들어가 있는 그 카톡방 중에, 이 눈치 따위 안 보고 할 말 다 하는 소경 훈련소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그 자유민주당의 어떤 열성 당원이었고, 정규제 TV의 오랜 어떤 독자들이 많이 모이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가 글을 올린 적은 없습니다만은, 글을 갖다 잘 봅니다. 어저께 보니까 그 자유민주당 사건, 그러니까 당의 이 주류, 당의 건설자들이 이렇게 탈당을 한 사건,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뭔가 이게 의아해하는 분, 그리고 분노하는 분, 그런 분들이 그 자유민주당 사건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거를 제가 좀 봤어요. 그 중에는 이제 이 사건은 정당 먹튀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당 먹튀 사건 흐지부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고영주 대표랑 뭐 최근에 그 카톡으로 뭐 대화를 나눈 어떤 뭐 그 내용도 올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자유민주당의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는 정규제 주필은 유구무원일 거고요. 아마 유석춘 교수도 아마 유구무원일 것 같아요. 참, 그래서,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가장 아마 잘 아는 사람일 겁니다. 제가. 그, 카톡, 그 최고위원회 카톡방에서 나눈 대화를 갖다가 제가 다운을 쭉 받아봤어요. 보니까 그게 A4로 134쪽가량 되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 하여튼 제가 이렇게 쓴 어떤 이 글들이, 한 A4로 10쪽에서 아마 20쪽은 아마 될 겁니다. 어쨌든, 저는 모든 최고위에 한 번도 제가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아마 가장 정확하게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자유민주당 사건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 옷에 큰 주름이 생기겠죠. 그죠? 그 주름은 주로 이제 사무처 관련된 갈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도 그거를 이렇게 바로 잡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바로 잡는 데 이제 바로 잡으려고 정규제 주필님은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면은 뭐 아마 잡혔을 거예요. 근데 정규제 주필은 어쨌든 이제 주로 부산에서 이제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위원회에 출석을 잘 못했습니다. 사실은. 네, 아마 최고위원회에 출석률이 한 50%만 넘었어. 그러면 발언을 했더라면 정규제 주필은 고영주나 뭐 다른 그쪽 최고위원들이 예컨대 뭐 여우나 뭐 오소리라고 한다 그러면 정규제는 호랑이니까요. 호랑이가 포효를 하면은 찔끔하죠, 사실은. 그쪽에 어떤 이 비이성적인 어떤 그 욕망들이 움츠러들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정규제 주필이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게 몇 번 안 됩니다, 사실은.
이제 흐르던 차에 4월 말, 5월 초쯤 돼가지고 이제 큰 어떤 이 거액의 당비를 내는 이 후원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개혁자유연합 출신의 어떤 그 진성당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뭐 권리당원이라고 그랬죠. 그 당원들이 한 1000여 명이 내는 돈, 그 이상을 갖다가, 하여튼 그 정도를 갖다가 혼자 내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혁자연합에는 눈치를 갖다가 이제 안 보게 된 거죠. 자, 첫 단추 잘못 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단추를 갖다가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었고, 그 핵심은 사실은 고영주 대표가 잡으려면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잡았습니다. 정재수 대표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주 이렇게 1.1%를 받고서 큰 충격을 갖다가 이제 받은 가운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자기 정규주피를 보고 이렇게 당에 가입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갖다가 졌다 그래서 부산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이렇게 철수하지 않듯이 이 자유민주당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려고 했습니다. 나름 노력을 했는데, 고영주 대표가 그 부분을 갖다가 사실은 완전히 밟아버렸다고 얘기를 갖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정기적 주필이 좋다 그러면은 차라리 우리가 떠나자 라고 이제 결단을 해서 선도 탈당을 했고, 그게 5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유석준 교수가 그 다음날 뒤를 따랐고, 제가 며칠 있다가 저도 이제 탈당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세 사람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도저히 협의는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기다려 가지고 무슨 전당대회를 갖다가 소집을 해 가지고 없고, 그럴 만한 가치도 별로 없고, 또 이미 이제 하는 행태를 보아하니 아주 치졸한 어떤 서로 어떤 상처 입는 그러한 어떤 이전투구 싸움을 갖다 벌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정규주필이 이제 다른 방법 없다. 그래서 정규주필이 선도 탈당하고 유석준이 뒤를 잇고 제가 이제 잇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통합 자체가 별로 필요치 않았습니다.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생길 시너지가 없었거든요. 어차피 저쪽은 정당 하나 사가지고 일종의 정당 놀이를 갖다가 이렇게 즐기는 분들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사실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출마를 갖다가 후보를 낸다거나 할 때 필요한데, 이분들은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에 낼 후보가 원래 없었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정당을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정당을 갖다 굳이 완전히 호적이 지저분한 어떤 사기꾼들이 만든 그 정당 걸 갖다가 사가지고 자유한국 21 이름을 붙였는데, 굳이 그렇게 해도 탈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이분들은 아주 쓰레기 정당을 사가지고 이제 자유한국 21을 갖다가 이렇게 당간판을 달고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게 신문 광고를 냈죠. 문화일보에다가.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뚜렷한 어떤 이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의 어떤 자산은 고영주라고 하는 자유 보수 우파 애국 세력들에서 약간의 그래도 좀 지명도 내지 인지도가 있는 한 사람.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볼 때는 유일한 어떤 그 자산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냥 통합에 신용만 하고 뭐 굳이 그 법적 통합은 4.7 재보선 끝나고 해도 되지 않냐라는 의견들을 갖다 제시를 했는데 어쨌든 이제 유석준 교수가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석준 교수하고 고영주 대표가 오랜 어떤 이 상호 신뢰관계가 있었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은 굳이 그렇게 시너지가 난리가 날 수 없는 통합인데 제야보수 우파 애국 세력의 어떤 이 대동단결이라고 하는 국힘당을 이제 바깥에 있는 이 세력들의 대동단결이라고 하는 어떤 그 대의에 한번 복무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낭만적 생각이 주였습니다. 그리고 유석준 교수의 그 고영주 대표에 대한 이 좀 과도한 신뢰, 이것이 이제 동력이 돼가지고 뭐 할 필요 없는 통합을 했고요. 자, 문제는 그 다음에 통합을 할 때 이제 거버넌스 문제인데 이게 이제 고영주 대표, 그 다음에 이성우 사무총장, 그 다음에 최고위원은 사실은 5대4로 됐는데 사실은 이게 아주 상식을 갖다가 완전히 어떤 초월한 어떤 그런 거였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초안은 유석준 교수가 이제 통합초안을 잡았는데 거기에 당대표와 사무총장을 다 주는 안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석준 교수가 여태까지 이제 통합 관련해서 협상을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정규재 주필한테 넘겼어요. 정규재 주필은 그 당시 부산 선거에 연염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냥 정규재 주필한테 이제 이렇게 초안을 갖다가 이렇게 이란 이런 게 짜가지고 이렇게 이제 준 거예요, 사실은. 그때 이제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은 사무총장을 유석준 교수가 하든지 아니면은 서상범 위원장이 하면 되는데, 유석준 교수가 원래 이제 사무총장 그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서상범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갖다가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상범 총장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겸양의 어떤 미덕을 갖다가 발휘했습니다. 자기처럼 제야 보수 우파 애국 운동과 전혀 상관이 없는 뭐 국정원에서 이렇게 직업 관료로 있다가 그다음에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뭐 일을 갖다가 한 사람이 어떻게 저 어떤 공당의 사무총장을 할 수가 있냐, 뭐 사실 그랬습니다. 그 사무총장을 유석준 교수가 했거나 예컨대 제가 했거나 하다못해 차선호가 만약에 했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서상범 위원장은 사무 어떤 처장이나 차장으로 해가지고 역할을 했을 거예요. 능력은 정말로 출중합니다. 사무총장으로서의 실질적 능력은 출중하나 자기의 어떤 이른바 운동 경력, 제야보수 우파 애국 운동 경력을 의식을 해서 사실은 아주 이를 갖다 사양을 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그 당시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예비 후보로 나가 있었으니까 차선호는 부산에서 정규재 주필 선거를 도왔고 유석준 교수는 원래 뭐 정책위 의장이나 다른 어떤 연수원장이나 하여튼 자기 자신은 사무총장하고는 많이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 측의 어떤 안들을
이렇게 세게 어떤 이건 무조건 이거는 관철해야 된다. 이런 게 사실은 없었어요. 그게 큰 실책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저쪽은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대표하고 사무총장은 자기들이 하겠다고. 자기들은 이미 어떤 이 당을 갖다가 우리 어떤 이 권력, 일종의 어떤 먹는다는 생각들을 갖다가 아마 갖고 있었던 거 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황당하기 짝이 없죠, 사실은. 그래도 설마 어떤 이렇게 먹으러들까?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저장치들도 사실 꽤 있었죠. 그래서 그냥 저쪽이 하도 강하게 요구하니까 한참 선거운동 하다가 올라와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유석준 교수가 좋다 그러면 니들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이제 대표하고 사무총장을 이 자유한국 21척에서 이렇게 다 가져가고 최고위원도 5대4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정규 주필은 돌아가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최고위원회를 해보니까, 정말 이게 상상을 갖다가 초월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요, 보니까. 그냥, 그것 때문에 이제 최고위 카톡방에서 A4 무려 134쪽 분량의 뭐 이러저런 어떤 대화, 토론, 논쟁, 뭐 비난 이러저런 게 있었습니다. 거기서 정식으로 저희들이 저쪽에서 이석우 총장이 제기한 문제 제기들이 A4로 해가지고 문건 크게 한 2개가 있어요. 몇 페이지씩 됩니다, 이게. 그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박한 게 있고요. 그거는 뭐 필요하면 딱 그냥 공개를 갖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논쟁 내용을 갖다 알 수 있을 텐데요. 자, 그냥 객관적으로만 딱 보면요. 저희 개혁자유연합을 당을 만드는데 핵심 어떤 엔진이 됐던 사무처, 서상범 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원, 고현영, 그 다음에 이PD, 그리고 이제 김현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하면은, 김현철이 5월 말까지 남고 나머지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서상범은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냥 자기 안 나겠다 그랬고, 고현영은 사실은 고영주 대표가 너 나가라 그래가지고 잘렸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이제 굉장히 어떤 특이한 일이고 무례한 일인데, 우리하고 협의된 것도 아니었거든요. 고영주 대표는 우리 그 문제를 제기했더만은 그래요. 자기는 뭐 나가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재정이 없어가지고 5월 뭐 말까지 밖에 뭐 못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대. 나가라는 얘기를 했으면서도 나가라는 얘기를 안 했다고 우리한테 그러더라고. 아마 그래서 고현영 씨가 아마 여기에다 부당해고로 뭐 나중에 소송을 한다고 그때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 PD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그것도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PD도 그냥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요. 어쨌든 이제 결과적으로 그 당을 만들었던 요 사무처 요원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스스로 그만두거나 내쫓기거나, 그리고 5월 말에 이 김현철 같은 경우는 이런 자기 급여 자체가 원래 이제 우리는 300을 갖다가 350 받던 사람이 이제 3명이 있었고요. 이쪽은 130만 원, 150만 원 받는 어떤 사람이 2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쪽은 결국 나가고 저쪽의 어떤 요구는 똑같이 주자, 200만 원씩 똑같이 주자.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또 김현철에 대해 가지고 무례하다는 둥, 뭐, 5만 가지 어떤 험담들을 갖다가 하면서 쫓아야 된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굉장히 논쟁이 이제 심했습니다. 아니, 당연히 300을 갖다가 이제 받던 사람하고 130만 원, 150만 원 받던 사람을 200만 원으로 이렇게 그냥 같이 주겠다라고 하니,
이게 이 논쟁이 안 생기겠습니까? 저희가 봐도 이게 업무 능력이 너무나 차이가 나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이석우 총장하고 성윤경 씨가 사무를 너무 모르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그렇게 이제 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일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석우 총장이 부산의 정규제 캠프에 잠깐 한 며칠을 가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있었던 아마 일들은 부산에 있는 그 사람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게. 그리고 5월 중순에 그때 우리 당원들이 당사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영주 대표 등하고 이제 직접 면담을 했잖아요. 그때도 그 모임에 대해 가지고 저희는 당원들이 이제 당사에 와서 여러 가지 어떤 제안을 했고 자신들이 뭔가를 갖다가 자발적으로 뭔가 하겠다고 했고 그럼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걸 갖다가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어떤 스탠스입니다. 개혁자유연합은. 그런데 이제 이석우 총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마치 뭔가 당권을 탈취하러 온 사람들처럼 서울 경기 모임이라 그랬는데 보니까 울산에서 온 분도 있고 부산에서 온 분들도 있더라. 도대체 그 사람들한테 뭐 권한이 뭐가 있냐? 하여튼 글 쓴 게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를테면 이제 이런 어떤 충돌이 한 100개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리고 부산에서 그때 따로 방을 갖다가 정규주피와 같은 방을 쓰겠다. 그 다음에 따로 방을 갖다가 이렇게 주라. 또는 어떤 좀 독립된 어떤 이 책상을 갖다가 주라. 좀 차단된 이렇게 뭐 등등 그러저러한 요구들을 갖다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뭐 오랫동안 어떤 자기 업무 스타일이긴 한데 할 텐데 그 당시 캠프의 어떤 그 분위기나 조직 문화에 비추어 봤을 때 굉장히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러한 사례를 갖다가 한 100개 정도는 봤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좋다. 대표는 그쪽에 했으니까 사무총장은 교대로 한 3개월씩 하든지 아니면 사무총장 우리가 좀 하자. 뭐 요렇게 이제 제안을 해가지고 이 사무총장을 내려놓고 이 서상범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그때 하기로 했는데 스스로 자기가 이제 나는 이 어떤 공당의 사무총장을 하기에는 요게 투쟁 경력이나 이런 경력들이 너무 모자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무처장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달 정도를 갖다가 해봤습니다. 그때 이제 그분들이 이제 홍보 업무에 집중하기로 했거든요. 사무에서 손 떼고. 근데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이제 그 사무 직원들의 그 급여무 책정 문제 있잖아요. 이게. 이 문제를 갖다가 저쪽이 딱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계속 김현철은 무례하고, 그 다음에 유석준 교수만 따르고, 뭐 한 가지 이런 그 비난들을 갖다가 해대면서, 사실은 저는 잘라라. 우리 유일한 마지막 실무자를 갖다 잘라라. 이런 거였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능력이 사실은 출중한 실무자로 이렇게 이제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급여 차등 관련돼서 급여 차등을 갖다가 얘기를 갖다 했고요. 우리는 이제 저쪽에 원래 실무자 를 잘라라고 저희는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도 130만 원, 150만 원 받았는데 그것도 저희는 좀 올려주자. 당연히 그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런 상태로 이제 한 달이 흘렀고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조차 해결이 안 되고 이런 문제조차도 최고위가 딱 그냥 틀어지고 있으니까 최고위가 틀어진다는 거는
고영주가 이런 어떤 갈등을 전부 그냥 수수방관만 해요. 전혀 어떤 통합하거나 조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었고, 오히려 합의도 없이 고현영 보고 나가라, 쫓아내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적 없다. 아니, 자기는 나가라는 말을 직접 바로 하지는 않았다.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고현영은 분명히 나가라고 분명히 받아들였으니까. 아마 고용노동부에다가 뭐 진정한다 그랬는데, 아마 진정을 하면은 그거는 나가라는 얘기다라고 아마 그렇게 인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했던 갈등 해결책으로 내놓은 게 뭐냐면은 저를 사무총장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고영주 정주필이 합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따로따로 제가 또 전화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고영주하고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5월 31일 최고위 회의 때 이제 그거를 갖다가 추인하는 회의를 갖다가 하기로 그렇게 한 겁니다. 여기서 바로 이제 이석우 총장이 아주 거세게 이제가 반발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영주가 그때 이제 그걸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돼가지고 표결을 차성호 최고가 표결하자라고 했습니다. 저쪽은 원래 5명 다 있었습니다. 고영주하고 4명 최고위에 다 있었고, 우리는 3명밖에 없었거든요. 표결하자 그러니까 고영주가 좋다 그래요. 아마 듣던 좀 반가운 소리겠지. 사무총장 문제를. 사실은 표결을 갖다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표결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오니까 그때 정규제가 이제 뭐냐면 위임장을 갖다가 써서 보냈어요. 제가 혹시 저쪽에서 또 이렇게 번복을 잘하니까 위임장을 갖다 하나 써서 뭐 하여튼 자선호 편으로 보내라 그랬더만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웃긴 건데, 위임장 정규제의 어떤 의견은 정규제하고 고용주가 서로 협의를 갖다 했으니까 당연히 위임장의 내용은 뭔지 알죠. 근데 위임장에는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이 어떤 위임한다 그런 내용들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최고위원회는 사전에 안건을 갖다가 공지하지는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를 알죠. 그런데 이제 우리 고영주 대표께서는 오랜 이 검사 생활의 관록을 이렇게 살려가지고 특정한 어떤 안건이 명기되어 있지 않으니까 위임장은 효력이 없다. 그리고 직접 참석하지 않으면 어길 건 없다. 자,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고영주, 우리가 3명, 저쪽은 4+1이지 않습니까? 그죠? 표결을 했지. 결과는 뻔하잖아요. 자, 이거 표결로 처리하자고 5대4로 만들어준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딱 하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서로 합의했던 거를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엎어버리는 거를 보고, 그 다음에 위임장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를 보고, 자, 이거는 더 이상, 이래 되면은 이게 완전히 막가자는 거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은 뭐 몇 개월 있다가 이제 권리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우리가 많으니까요. 어차피 처음에 당세는 1대5 내지 1대10 될 겁니다. 아마 저쪽에 막 권리당원 100명, 150명 될란가? 우리가 한 800, 900, 1000 정도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은 답은 뻔한데, 이제 문제는 이제 딱 대표하고 철을 딱 쥐고 있으면요, 참 이걸로 해서 여러 가지, 또 게다가 이제 최고위가 5대4로 딱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5만 가지 추태를 다 부릴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전 투구를 갖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그 이전 투구를 갖다가까지 하면서 이 당을 갖다가 그러면은 이제 내쫓고 그러면 아니 내쫓다기보다는 당의 주인들이 그러면은 이 당을 갖다가 이제 차지하는 것이 이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거기서 이제 정주필이 아마 회의를 한 것 같아요. 아주 깊은. 어차피 저희는 그 어떤 정당 놀이 하려고 이 당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저분들은 정당 놀이로서 족한 것 같아요. 정당 놀이가 딴 게 아닙니다. 정당 이름으로 뭔가 행사도 하고 광고도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저희는 뭐 정당 놀이 하려고 정당 만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재보선에서 저희가 실패를 갖다 했으니까 저희는 국힘당을 흔들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위력적인 당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실패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실패했다.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정주필이 이렇게 접자,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참 아쉬운 게 많죠. 저로서는 아마 제 어떤 가장 큰 자부심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강령을 기초를 했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정당의 1호 당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래, 제 철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장모, 처남댁들, 하여튼 가족 친지들을 갖다가 막 집어넣고, 친구들도 막 집어넣고, 그랬던 당인데, 그리고 정말로 제 혼을 갖다가 쏟았는데, 아마 쏟아붓기로는 아마 인연이야 뭐 당연히 정규제 주필의 인연으로 당에 가입한 사람들이 한 70%될 겁니다. 권리당원의 한 70%, 80%는 아마 정규제 주필 인연일 거고요. 나머지 이제 1, 20%는 뭐 제하고 나머지 사람들의 어떤 인연이겠죠, 이게. 그런데 개인적으로 혼자서는 아마 가장 많은 거를 갖다 쏟아놓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 정당을 포기하고 나오는 것이 너무나 참 이렇게 아쉬웠고 사실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미 당이 완전히 저게 이제 그 초기에 창당 정신도 통합 정신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에서 저희가 이리 되면 완전히 덜러리가 되는 건데 일종의 이제 사람들이 정규직 실 보고 유석준 교수 보고 제 얼굴을 보고서 계속 뭐 당비도 내고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에 대해서 뭔가 기대도 하고. 근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로 돼 있고 실무자들은 당을 갖다 실질적으로 움직였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나가거나 잘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 정당 놀이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 들러리 서주는 거를 용납할 수 없겠다. 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당이 나오게 된 거고 사실 그런 점에서 이게 일종의 정당 먹튀 사건이라고 해도 일종의 이게 틀리지 않은 진단이 맞습니다. 사실은 정말로 당혹스러운 일이고 충격적이고 황당한 일입니다. 사실. 저도 정말로 여의도 정치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는데 이세구 성령 씨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만나본 적이 없는 정말로 특이한 사람이고 고영주 대표는 정말로 사리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제가 카톡방에서 제가 고영주 대표한테 직접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영주 대표가 나보고 또 사리분별력 없대. 근데 이제 그때 그 나눴던 대화, 내가 어떠한 난 어떤 구체적 근거들을 가지고, 아니 뭐 근거들이 수십 수백 개가 되는데, 저야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내가 얘기를 갖다가 했죠.
저는 이번에 정말 본 게, 작년에는 제야 보수 우파의 어떤 주류인 국힘당, 미래통합당에서 황교안이 하는 짓거리를 제가 봤습니다. 김영호가 하는 짓거리, 공병호가 하는 짓거리를 봤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홍준표 못 들어오게 만들고 김용인을 갖다 추대하는 짓거리를 제가 쭉 봤습니다. 그때 일종의 민낯을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하는 제야 보수 우파 애국 아스팔트 세력들이죠, 이게. 그분들에서 뭔가 또 희망과 대안을 찾아보려고 이제 정당 창당과 통합 운동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제야 보수 우파의 그야말로 한 줌밖에 안 되는 세력인데요. 어쨌든 그쪽의 민낯을 갖다가 봤습니다. 그리고 정교수 주필이나 유석준 교수는 사실은 이 어떤 현실 정치판에 별로 오랫동안 있지도 않았고 잘 모르시죠, 사실은. 오히려 제가 사실 좀 잘 안다고 생각을 갖다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연대나 통합 관련해서는 이 오랜 인연들이 없으니까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정치적으로 좀 분명히 좀 너무 낭만적이었고요. 미숙했습니다. 이게 뭐 그런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야보수 우파 애국의 남은 아스팔트 세력들이 이제 그 국민혁명당으로 지금 현재 남아서 지금 현재 굴러가는데, 국민혁명당은 저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주필도 참여하지 않고 있고요. 저는 현재로서는 제가 판단하기엔 좀 이릅니다, 사실은. 근데 저게 만약에 이제 어떤 이 국민 경선을 500만 명이나 1000만 명의 어떤 국민 경선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윤석열, 최재형, 홍준표 뭐 등이 이제 다 그 안에서 이제 만약에 경쟁을 한다면, 그러면은 그리고 그 500만 명, 1000만 명의 어떤 참여하는 국민 경선을 갖다 하는데 국민혁명당이 만약에 역할을 한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다. 긍정적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민혁명당이 뭐 독자 후보를 낸다? 뭐 그거는 그 에너지를 갖다가 제대로 쓰는 건 아니죠. 또 후보를 갖다 낼 사람도 별로 없겠지만 말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혁명당은 어쨌든 그 지금 제야보수파 애국의 세력들, 애국 후보가 만약에 이번에 정권을 잡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또 이렇게 뭐 민노총 등 해가지고 또 촛불 들고 또 이렇게 설치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이제 그것에 막는 일종의 이, 이 청년 돌격대 같은 뭐 그런 역할을 갖다가 또 자임하고 있거든요. 정권 교체 이후에. 그래서 현재 그 제야보수파 애국 세력들은 저희 정교수 주필과 유석준 교수와 저가 했던 자유민주당은 사실은 실패를 했습니다. 자유민주당은 저건 뭐 간판은 달고 있습니다만은 한 그에게 어떤 당비를 갖다가 내시는 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굴러가는 나이 드신 분들의 스스로 자기는 이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뭐 객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스스로 애국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놀이기구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정당 놀이기구로 돼 있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떨어져 나와가지고 지금 각자 뭔가 역할을 모셔가고 있고요. 국민혁명당은 정권 교체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게임 규칙이 국민 정선 형태로 가야 이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정권 교체 이후에는 확실히 더 큰 역할을 갖다 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이렇게 어떻게 판단할 수 아직까지 뭐 결과가 나온 건 아니니까요.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국민혁명당이라도 좀 제 역할을 갖다 해주기를 저희는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